추석날 며느리가 내 손에 건넨 건 세 장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내 남편 그리고 낯선 여인이 아니 바로 며느리의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죠. 그 순간 50년간 쌓아온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속 편지, 모든 걸 정리하고 너에게 돌아가겠다는 글씨, 그리고 검사 결과지에 적힌 수치, 99.9%내 며느리가 사실은 남편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이 집안의 거짓과 비밀,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온 용서와 치유의 기록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 복 많이 들어오는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72, 이름은 정숙입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한옥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집은 40년 넘게 지켜온 시댁의 유산이에요. 처마 밑 그늘과 마루의 서늘함이 좋아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겨울에는 온돌방이 따뜻해서 몸이 아픈 날에도 편안하게 쉴 수 있고요. 마당 한쪽에는 우물이 있고 반대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어서 계절마다 채소를 기를 수 있어요. 요즘 남편은 신문만 붙잡고 살아요. 75인 남편은 아침 일찍 현관문 앞에 놓인 신문을 가져와서 하루 종일 같은 기사를 반복해서 읽어요.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도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만 틀어놓고 있어요. 가끔 내가 말을 걸어도 응, 응하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에요. 당신 예전엔 참 말이 많았잖아요. 시장에서 돌아오면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요. 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신문을 넘기면서 응, 응하고 대답했어요. 예전과는 정말 달라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남편은 참 말이 많았거든요.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던 기억이 나요. 동네 소식부터 시작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정말 재미있게 얘기해줬어요. 내가 시집온 초기에는 남편 덕분에 동네 사람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어요.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도 무뚝뚝해졌죠. 며느리 미라는 50살이에요. 우리 큰아들 상철이의 아내로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말수도 적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죠.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내 눈치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전화기를 붙잡고 살아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웃어대는데 내가 다가가면 목소리를 낮춰버려요. 그러다가 아예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도 많아졌어요. 도대체 누구와 그렇게 자주 통화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과의 수다려니 했는데 요즘은 뭔가 이상해요. 누구하고 그렇게 자주 통화해요? 나는 미라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냥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요즘 모임 준비하느라 연락이 좀 많아졌어요. 미라가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눈길을 피하면서 대답하는 게 평소와 달랐거든요. 보통 때라면 어떤 친구인지, 어떤 모임인지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동창들이에요 하고 끝이에요. 전화를 받을 때도 내가 있으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아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에게 간섭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더 이상 묻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집안이 너무 조용해요.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려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시끄러웠거든요. 큰아들 상철이, 둘째 상민이, 막내딸 미영이까지 집안을 뛰어다니며 장난쳤어요. 그때는 시끄럽다고 야단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소음이 삶의 활력이었어요. 명절 때면 정말 북적거렸어요. 손자, 손녀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바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사위는 여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죠. 집안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부엌에서는 찌개 끓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들의 수다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상철이는 부산에서 사업하느라 바빠서 명절에도 오기 어려워요.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상민이는 작년에 가족 모두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고요. 미영이도 대구에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만 얼굴을 봐요.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그 시끄러웠던 명절이 그리워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일과가 비슷해요. 남편은 신문 읽고 텔레비전 보고 미라는 전화 받고 집안일하고 나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요. 대화다운 대화도 별로 없어요. 식사 때도 조용하고 차 마실 때도 조용해요. 이런 고요함이 평화로운 건지 아니면 무기력한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나는 마루에 앉아서 텃밭에서 따온 고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빨간 고추와 풋고추를 분리해서 말리려고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 가을이라 고추가 많이 열렸어요.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땄어요. 당신,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나는 고추를 다듬으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세월이 변했잖아요. 여보하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어쩐지 서늘하게 들렸어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목소리였죠. 미라는 부엌에서 나와서 어머니, 점심 뭐 드실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해줘. 된장찌개에 김치면 돼. 나는 대답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밝은 톤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말씀하신 미라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자 아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될까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채로 살아가야 할까요?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할 얘기가 넘쳐났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았지만 별다른 대화가 없었어요. 가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신문을 펼쳐놓고 있고 미라는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요즘 뉴스가 별로 재미없네요. 나는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그런가요? 남편이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미라야, 오늘 누구한테 전화 많이 받았니? 아, 그냥 친구들이에요. 미라도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젊었을 때는 서로 할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일이 드물어요. 미라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지만 가족인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옥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어요. 내일은 뭔가 달라질까요? 이런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계속될까요?
특히 미라의 이상한 행동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추석을 앞두고 대청소를 하던 날이었어요. 올해는 아이들이 다 오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집은 깨끗하게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라와 함께 방마다 돌아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오전 10시쯤 되어서 며느리 방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며느리 방은 우리 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방이에요. 결혼 초기에 상철이와 함께 썼던 방이었는데 상철이가 부산으로 내려간 후로는 미라 혼자 쓰고 있어요.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 하나와 화장대, 그리고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편인데 오늘 보니 여기저기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 방은 제가 혼자 정리할게요. 괜찮아요. 미라가 서둘러 말했지만 이미 장롱 문을 열어버린 상태였어요. 장롱 안쪽은 생각보다 어수선했어요. 옷가지들이 구겨져 있고 위쪽 선반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상자 중 하나는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어서 뭔가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손을 뻗어 옷들을 정리하려는데 위쪽 선반에서 낡은 앨범 하나가 떨어져 나왔어요. 갈색 가죽으로 된 오래된 앨범이었는데 모서리가 해져서 속지가 조금 보였어요. 겉표지에는 추억이라는 글씨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아, 소리를 지르며 앨범을 받으려 했지만 바닥에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바닥에 떨어지면서 앨범이 펼쳐졌고 그 순간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사진이려니 했는데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아는 얼굴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당신, 내 여보가 환히 웃으며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정말 예뻤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넘긴 모습이 마치 영화배우 같았죠. 두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닌 것 같은 친밀한 분위기였거든요. 손이 떨려서 사진을 놓칠 뻔했어요. 이게 뭐야? 저 여자는 누구야?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남편의 모습은 분명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장한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내 남편이었어요. 아마 28 무렵으로 보였어요.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으로 봐서는 50년 전쯤의 사진 같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었을까요? 아니면 결혼 초기였을까요?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배경은 어떤 공원 같은 곳이었어요. 뒤쪽으로 큰 나무들이 보이고 멀리 연못 같은 것도 보였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는 것 같았고 여자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정말 연인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자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미소와 큰 눈이 인상적이었어요. 머리 스타일은 그 시대 유행이었던 웨이브 펌이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아버지보다 조금 어려 보였어요. 어머니, 그건 미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미라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온 신경이 그 사진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친밀하게 찍은 사진이 왜 며느리 방에 있는 걸까요? 더욱 이상한 건 미라가 이 사진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요동쳤어요. 마치 누군가가 내 가슴을 꽉 움켜쥐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죠.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에 대해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었던 걸까요? 결혼 초기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 남편은 회사 일로 출장을 자주 다녔어요.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죠. 나는 갓난아기인 상철이를 돌보느라 바빠서 남편의 일정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혹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미라야, 이 사진이 왜 내 방에 있는 거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어머니,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말을 더듬었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작아졌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미라의 표정을 보니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라가 이 사진에 대해 뭔가 알고 있고 심지어 고민까지 하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이 사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미라가 가지고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기도 전에 거실에서 남편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미라야, 뭐 하고 있어요? 점심때가 다 됐는데. 배가 고파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목소리였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듯한 여유로운 톤이었어요. 나는 재빨리 사진을 품에 감췄어요. 아직 남편에게 이 사진에 대해 묻기 전에 미라부터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해만 커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 미라가 아는 것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미라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면서 곧 나갈게요, 아버지.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내게 다가와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라야, 이 사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있으면 지금 당장 말해줘. 나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이 사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었어요. 발견한 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 사진이 원래 내 거였다는 말이니? 아니면 어디서 찾은 거야? 나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에요. 이 사진은 제 어머니 유품 중에 있던 거예요. 하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미라 어머니 유품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라 어머니는 미라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미라 어머니 유품 중에 내 남편 사진이 있는 거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미라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다는 말일까요? 내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라는 눈물이 글썽하면서 어머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진을 보니까 뭔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거실에서 남편이 다시 불렀어요. 여보, 점심 준비는 안 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나던데 다 끓은 것 아니에요? 나는 사진을 다시 품에 넣고 미라에게 말했어요. 일단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직접 물어볼 테니까. 그리고 너도 내 어머니 유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어요, 어머니. 그런데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아버지가 너무 놀라실까봐 걱정돼요. 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미라도 이 상황이 얼마나 민감한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품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평소처럼 상을 차리고 세 사람이 둘러앉았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미라는 자꾸 눈치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고 여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연했어요. 하지만 나는 품 안에 숨겨둔 사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밥을 먹는 동안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로 꺼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그냥 직접 사진을 보여주면 될까요? 아니면 돌려서 물어봐야 할까요? 남편이 너무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여보, 오늘 미라 방 정리하면서 옛날 사진을 좀 봤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남편은 국을 떠먹으면서 그래요? 무슨 사진인데요? 하고 별 관심 없는 듯 대답했어요. 미라는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내가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자가 예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나는 남편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미라 어머니 유품 중에 있던 거겠네요. 하고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미라가 갑자기 어머니, 그냥 하며 말을 시작했지만 내가 눈짓으로 제지했어요.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요. 성급하게 모든 걸 털어놓으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사진을 슬쩍 상위에 올려두었어요. 뒤집어서 올려놨지만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둔 거였어요. 그리고 차를 끓여서 거실로 나갔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여보, 차 한잔 해요. 나는 평상시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는 신문을 접고 차를 받아들었어요. 미라도 함께 거실에 앉았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어요. 여보, 우리 결혼한 지가 벌써 50년이 다 되어 가네요. 나는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보는 그러게 말이에요.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목소리에 뭔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혹시 무엇인가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동안 서로 모르는 일들도 많았을 텐데. 혹시 나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 같은 건 없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남편은 차를 마시다가 잠깐 멈췄어요. 무슨 비밀이요? 저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어요. 그때 나는 상위에 놓아둔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여보, 이 사진. 무슨 뜻이에요? 사진을 뒤집어서 여보 앞에 내밀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이게 어디서 남편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이 사진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 순간 미라의 표정이 굳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미라도 뭔가 알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사진이 나타나자 미라의 얼굴도 창백해졌거든요. 분명히 미라는 이 사진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미라일지도 몰라요. 여보, 이 사진 속 여자가 누구예요? 왜 미라 어머니 유품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약해 보이는 남편을 본 적이 없었어요.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미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도 이 사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가 들켰을 때의 표정이었어요. 미라도 이 일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미라야,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나는 미라에게 물어봤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머니, 사실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은 여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미라야, 내 어머니가 뭐라고 했니? 남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슨 중요한 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도 미라 어머니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언젠가는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미라의 말에 여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용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용서한다는 걸까요? 나는 속으로 삼켰어요. 사진이 당신이 아니라 며느리 방에서 나온 게 문제야. 도대체 무슨 관계지? 미라 어머니와 여보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여보,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말해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드디어 5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라 어머니와 한때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직접 듣게 되니까 충격이 컸어요. 약속한 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연인이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관계였을까요? 남편의 고백이 시작되면서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얼마나 오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몇 년 동안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지러워서 소파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결혼 전부터 그런 관계가 있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미라가 내 손을 잡으며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반쪽과도 같은 사람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5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말을 걸고 싶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미라 어머니와 여보 사이에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왜 미라는 이제야 이 사실을 알려준 걸까요? 사진 속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미라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점점 답답해졌어요. 진실을 더 알고 싶었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집안이 이렇게 어색해진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식사 때도 말이 없었고 평소에 즐겨보던 뉴스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신문을 펼쳐놓고는 있지만 같은 페이지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미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 통화도 거의 하지 않고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두 사람 모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영자가 찾아왔어요. 영자는 나와 같은 또래로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참 잘 아는 친구죠. 동네 소식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영자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정수가 혹시 내 남편 옛날에 몇 년간 일본 출장 다녔던 거 기억나? 영자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 출장이요? 그런 적 없는데요. 하고 대답했는데 영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내 남편이 30대 초반에 몇 년간 일본인가 어디로 출장을 갔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거든. 그때 너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다들 안타까워했어. 영자의 말에 나는 더욱 당황했어요. 여보가 일본 출장을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결혼 초기에 남편이 집을 자주 비웠던 건 사실이에요. 회사 일이라고 했는데 며칠씩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신생 회사라서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하네. 분명히 그때 내 남편을 몇 달씩 못 봤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 영자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특히 상철이가 어릴 때 말이야. 너 혼자서 아이 없고 시장 다니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 그때 다들 불쌍하다고 했어. 그때 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혹시 여보가 미라 어머니와 만나던 시기에 그런 핑계를 댔던 건 아닐까요? 일본 출장이라는 거짓말로 집을 비우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갔던 걸까요?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는 남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배신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수가 요즘 내 집 분위기가 어때? 며느리가 좀 우울해 보이던데. 영자가 물어봤어요. 아, 그냥 별일 없어요. 나는 대충 넘어갔어요. 이런 일을 남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자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영자와 헤어진 후 나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미라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미라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의욕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미라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사실은 더 있어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역시 더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미라의 표정을 보니 상당히 심각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어떤 이야기인데?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물어봤어요. 미라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어머니가 아버지와 약혼까지 했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약혼이라고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었어요.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럼 남편에게 나는 뭐였을까요?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말일까요? 내가 차선책이었던 걸까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버리고 나와 결혼했다는 말이야? 나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집안끼리 반대가 심해서 스스로 포기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떤 반대였는데? 나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제 외할아버지가 아버지 집안을 탐탁찮게 여기셨대요. 그때는 문벌을 많이 따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포기하셨다고 해요. 미라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조금 이해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그럼 왜 내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했을까? 그건 결혼 후에도 만났기 때문이에요. 미라의 대답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 후에도 만났다고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며칠 뒤 나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 남자 말이야. 옛날에 몇 년간 바람 피웠잖아. 동네에선 다 알았어. 그런데 부인은 모르는 척하고 살더라고. 바람이라는 단어에 나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바람이라고요? 그럼 여보와 미라 어머니의 관계가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다는 말일까요? 온 동네가 내 수치를 알고 있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어요. 정말 불쌍해. 그 양반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남편은 바람 피우고 아이는 어리고 아주머니들의 말이 계속 들렸어요. 나는 급히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 동네가 내 수치를 알고 있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여보를 보는데 내 가슴은 서늘하게 얼어붙었어요. 그럼 저 사진 속 여자가 그 시절 여자란 말인가? 그런데 왜 며느리 방에? 생각할수록 이상했어요. 미라는 왜 어머니의 그런 과거를 숨기고 있었을까요? 혹시 미라도 뭔가 더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 식사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미라 어머니와의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됐어요? 여보는 수저를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결혼 후에도 몇 년간 만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결혼 후에도 다른 여자를 만났다니 이건 완전한 배신이었어요. 몇 년이요? 얼마나 오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상철이가 5살 때까지. 여보의 대답에 나는 숨이 막혔어요. 상철이가 5살이면 결혼 후 최소 5년은 계속 만났다는 뜻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남편을 믿고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속고 있었던 거예요. 50년간 거짓 속에서 살았다는 생각에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남편과 미라가 모두 잠든 후 혼자 일어나 장롱 깊숙이 손을 넣었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라가 그 사진만 가지고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상자 겉면에는 먼지가 쌓여 있어서 오래된 물건임을 알 수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어요. 노란 리본으로 정성스럽게 묶여 있는 편지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첫 번째 편지를 펼쳐봤어요. 편지 속 글씨는 분명 당신, 여보의 글씨였어요. 처음 줄부터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런 편지가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은혜야, 오늘 너를 보지 못해서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다. 은혜라는 이름이 미라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아이가 있지만 내 마음은 온통 너로 가득하다. 이런 내가 죄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읽으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내가 아이를 키우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보는 다른 여자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편지의 날짜였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3년 후의 날짜였어요. 그때는 상철이가 2살 때였어요. 내가 육아로 지쳐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은혜야, 어제 너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계속 웃고 있다. 언제쯤 우리가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편지는 그 사진을 찍은 날에 쓴 것 같았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는 그런 행복한 표정을 남편에게서 본 적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 편지는 더욱 심각했어요. 은혜야, 미안하다. 가족들 때문에 당분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기다려달라. 이 편지 뒤로는 날짜가 몇 달씩 띄어져 있었어요. 아마 그때 잠시 만나지 않았던 시기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네 번째 편지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출장 정산서는 위조했다. 회사에서는 일본 출장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준 꽃다발 사진만 바라본다. 여보가 회사를 속이면서까지 미라 어머니를 만났다는 얘기였어요. 동네에서 일본 출장 갔다고 소문이 난 이유가 바로 이거였네요. 다섯 번째 편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은혜야,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기쁘다. 우리 아이를 가져줘서 고맙다. 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임신이라고요? 그럼 미라가 혹시 남편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말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온몸이 떨렸어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을 때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그날 밤 널 떠올리며 다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우리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 곧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에게 돌아가겠다. 아내와 이혼하고 너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편지 끝에는 영원히 사랑하는 남자, 준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여보의 본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의 날짜는 상철이가 5살 때였어요. 그럼 여보가 나와 아이를 버리고 미라 어머니에게 돌아가려고 했다는 말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편지와 사진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큰 소리에 남편과 미라가 모두 깨어났어요. 여보는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그걸 어디서? 남편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나는 편지 중 하나를 집어들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예요?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이와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먹였어요. 여보, 미라 어머니와 한때 약속한 사이였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평생 묻고 싶었어요. 남편의 변명이 시작되었지만
나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50년간 속고 살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편지에 적힌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그때 미라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제 어머니가 과거에 미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미라도 이런 편지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미라야, 너도 몰랐다는 거니? 나는 미라에게 물어봤어요. 네, 어머니가 사진만 주시면서 아버지를 용서한다고만 하셨어요. 이런 편지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미라도 울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말 몰랐을까요? 의심이 들었어요. 나는 편지들을 다시 주워들며 하나씩 읽어봤어요. 남편이 미라 어머니에게 쓴 사랑의 편지들이었어요. 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도,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을 때도 남편은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보, 이 편지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여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때 은혜와 함께 살기로 약속했어요. 당신과 이혼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지러워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혼이라고요? 남편이 나와 아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상철이가 5살 때면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그런 아이를 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안 갔어요? 왜 나와 계속 살았어요? 나는 울면서 물어봤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은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편지도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라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혹시 그때 제 어머니가 임신하셨던 건 아니에요? 미라의 말에 여보와 나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임신이라고요? 편지에서 임신 얘기가 나왔는데 설마 미라가 그때 태어난 아이일까요? 미라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태어난 시기를 계산해 보니까 그 시기와 비슷해요. 혹시 제가 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혹시 미라가 여보의 친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남편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미라를 바라봤어요. 미라야, 내 생년월일이 언제지? 1975년 3월 15일이에요. 미라의 대답에 여보는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편지에서 임신 얘기가 나온 시기와 일치했어요. 그럼 혹시 여보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나도 계산을 해봤어요. 1975년 3월이면 1974년 6월쯤 임신했다는 뜻이에요. 그 시기는 여보가 편지에서 임신 소식을 기뻐했던 때와 비슷했어요. 설마 정말 미라가 여보의 친딸일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혹시 미라가 여보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 며느리가 실제로는 여보의 딸이라는 말일까요? 상철이와 미라는 이복남매라는 말일까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런 일이. 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울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충격적이었어요. 50년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창밖의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쓰러져선 안 돼.
이 집안의 어른은 나야. 이 고통을 마주하고도 서 있어야 해.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5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미라가 혹시 여보의 친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럼 상철이와 미라는 이복남매인 셈이고 내가 15년간 며느리로 여겨온 사람이 실제로는 남편의 딸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부부인 두 사람이 실제로는 남매일 수도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미라가 가져다 주는 밥상도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예 내 방에 오지도 않았어요. 미라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 앞에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지만 나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셋째 날 되는 날 미라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들어와 하고 대답했어요. 미라는 눈이 퉁퉁 부어서 들어왔어요. 며칠간 울었던 것 같았어요. 나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병원에 가봤어요. 미라의 말에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병원에? 네, 유전자 검사를 받아봤어요. 아버지와 저희. 미라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진실을 확인하려는 미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미라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직접 보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 검사 결과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어요.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어요. 혈액형과 여러 수치들이 적혀 있었는데 맨 아래에는 부녀관계 99.9% 일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이었어요. 미라는 여보의 친딸이 맞았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검사 결과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병원 도장이 흐릿하고 담당 의사 이름 부분에 오타가 있었어요. 그리고 검사일자 라벨이 살짝 긁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미라야, 이 검사 어디서 받았어? 나는 신중하게 물어봤어요. 동네 작은 병원에서요. 급하게 받다 보니 미라의 대답에 나는 의심이 들었어요. 이런 중요한 검사를 동네 작은 병원에서 받는 게 맞을까요? 혹시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미라야, 다시 재검사를 받아보자. 국립병원에서 정확하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라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 혹시 결과를 믿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야.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확실하게 해야 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며칠 후 우리는 국립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전문의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검사를 진행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이 검사 결과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결심했어요. 무너지더라도 확실한 진실 위에서 무너지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 앞에 선언했어요. 이제부터 이 집은 내 규칙대로 살아요. 더 이상 거짓말은 없어요. 첫째, 큰 소리 금지. 둘째, 남의 말 자르지 않기. 셋째, 정직하기. 넷째, 숨김 없음. 알겠죠?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와 미라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알겠소, 여보. 두 사람의 대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국립대학병원 상담실에서 결과를 듣는 날이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무척 긴장됐어요. 담당 의사가 봉인된 봉투를 가져왔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가슴이 미쳐 터질 것 같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녀관계, 비일치, 가능성 0.00%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두 눈을 감았어요. 다행이었어요. 미라는 여보의 친딸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검사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미라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남편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라가 남편의 딸이 아니라는 건 다행이지만 여보의 배신은 여전히 사실이었어요. 여보, 이제 숨김은 끝내요. 은혜 씨와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두 말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은 내가 해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보, 이제라도 전부 말하겠소. 하고 대답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어요. 미라가 남편의 친딸이 아니라는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미라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집에 도착해서 나는 두 사람을 거실에 앉혔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더 이상 숨길 게 없도록. 남편은 깊은 숨을 쉬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50년간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나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 문제를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비밀과 거짓말로 얽힌 채로 살 수는 없었어요. 이 집안의 정직함을 되찾고 싶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후로 집안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오후 3시쯤 거실에 남편과 미라를 불러 앉혔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여보는 며칠 전부터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말하려니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미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남편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이제 숨기지 말고 모두 말해요. 당신도 미라도.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이나 숨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50년간 속고 살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마주할 때였어요. 아무리 아픈 진실이라도 거짓보다는 나았어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어요. 여보, 그때 나는 정말 흔들렸어요. 은혜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어요. 젊은 시절 첫사랑이었거든요. 하지만 끝내 선택한 건 당신이었어요. 당신과 상철이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고백에는 50년간 품고 있던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첫사랑이라고요? 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나는 뭐였어요? 차선책이었다는 말이에요? 정말 알고 싶었어요. 내가 여보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이에요.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한다니 너무 슬펐어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정해준 결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은혜에 대한 감정은 과거의 추억이었고 당신과의 사랑은 현실이었어요. 상철이가 태어나고 상민이가 태어나고 미영이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은혜 씨와 계속 만났어요? 가족이 소중하다면서 왜 배신했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가족을 사랑한다면서 왜 다른 여자를 만났을까요? 더욱이 편지까지 쓰면서 이혼까지 생각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젊었고 어리석었어요. 은혜가 혼자 임신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은혜도 나중에는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했고요. 여보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조금 이해되었어요. 미라도 울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저도 제 어머니의 과거를 완전히 이해한 건 최근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내 어머니가 왜 원망하지 않으셨을까? 나는 미라에게 물어봤어요.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사랑했던 사람을 원망하면 그 사랑까지 더러워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시려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미라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으면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 텐데 그분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용서를 선택했던 거네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남자를 원망하지 않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미라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미라도 이 비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머니의 과거를 알면서도 이 집에서 살아야 했던 미라의 심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미라야,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어색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나는 깨달았어요. 가끔 당신을 볼 때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였지?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의심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할 수도 없었고 혹시나 해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미라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동안의 어색함이 이해되었어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차갑게 선언했어요. 좋아요. 나는 이 집안을 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 어머니로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 방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첫째, 상철이에게는 이 사실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아들이 알면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아마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할 거예요. 둘째, 미라는 계속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요. 그게 모두를 위해 최선이에요. 이미 15년을 함께 살았고 갑자기 관계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나는 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라야, 너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내 어머니가 혼자 너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것에 대해 내가 미안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한 것도 후회돼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는 계속 말했어요. 셋째, 여보는 앞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해야 해요. 작은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알려주세요. 넷째, 이 집에서의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려요. 가족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겠어요. 이제는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어른이 될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해요. 모든 걸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는 여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50년간 속여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말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해요. 거짓말과 비밀로 얽힌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 말이에요.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요. 미라가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모든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게 미라야, 때로는 진실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하는 거야.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늦가을 마루 끝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듣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고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집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적어도 거짓말은 없어졌거든요. 내가 정한 새로운 규칙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모든 가족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편은 내 옆에 있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는 못해요. 매일 아침 어디를 가는지 말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하루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대화가 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진짜 부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보, 오늘 시장에서 김서방을 만났어요.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보가 말했어요. 이런 사소한 일상도 이제는 꼬박꼬박 보고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김서방 부인이 얼마 전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어떻게 됐대요? 하고 대답했어요. 많이 나아지셨다고 해요. 다음 주에 퇴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이런 것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거든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작은 일상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해요.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내게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 국화차 끓였어요. 드세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예전보다 편안함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비밀을 숨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 보여요. 미라야, 고마워. 그런데 너도 앉아서 함께 마셔. 나는 미라를 옆자리에 앉혔어요.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한 오후를 보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가족 상담센터에도 함께 갔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할을 정했어요. 나는 집안의 대표자, 여보는 신뢰 회복의 동반자, 미라는 며느리이자 딸 같은 보호자. 이런 역할 분담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어머니, 상철이가 내일 올라온다고 연락 왔어요. 미라가 말했어요. 상철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긴장해요. 아직도 상철이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 오랜만이네. 뭔가 특별한 일 있나? 나는 물어봤어요. 추석 준비 도와주러 온다고 해요. 올해는 미영이도 온다고 하고 상민이도 화상통화로 인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미라의 말에 나는 기뻤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 될 것 같았어요. 오후에 상철이가 정말 올라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상철이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순진한 아들이 진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인생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로 얽혀 있구나. 하지만 상처를 딛고 나면 그 자리에 조금은 다른 사랑이 자라나는 법이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라가 부엌으로 따라와서 말했어요.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면서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사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미라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미라야,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진실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 확실한 게 낫더라고. 정말 그랬어요. 모르고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 알고 대처하는 게 훨씬 나았어요. 그리고 미라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내 어머니가 너를 잘 키우셨어. 내 말에 미라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서 미라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철이가 어머니, 요즘 집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은데요? 뭔가 달라 보여요. 하고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상철이가 변화를 눈치챈 걸까요? 그래, 뭐가 달라 보이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에는 각자 따로 지내시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가족 같아 보여요. 아버지도 어머니 말씀 잘 들으시고 미라도 더 편해 보이고 상철이의 관찰력에 우리는 모두 당황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상철이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정말 좋아요. 이런 분위기가 오래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철이의 말에 우리는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행복한 가족처럼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이 내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남편의 말을 막았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여보, 고맙소. 떠날 기회 대신 머물 기회를 줘서. 남편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시험이에요. 다시 숨기면 그땐 끝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밤늦게 상철이가 잠든 후 우리 셋은 다시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다행히 상철이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라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조심해야겠어요. 여보도 동의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바람이 낙엽을 쓸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내 그릇에는 금이 같지만 아직 따뜻함을 담을 수 있었어요.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걸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라야, 때로는 진실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한 거야. 그날 밤 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은 이제 비밀은 있지만 거짓은 없는 가족이 되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한옥마당을 쓸고 지나갔지만 내 마음은 조금은 덜 시렸어요.